네, 오늘의 주제는 염증성 이명은 저위상증에서 시작된다 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이맨.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혜연. 이창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5가지 원인으로 잡고 있는 염증, 호르몬 불균형, 뇌기능 불균형, 당독소와 산화독소, 그리고 대사기능 이상. 여기서 첫 번째, 염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염증의 정의에 대해서 네이버를 찾아보면 특정 조직의 손상 또는 감염에 대한 일종의 생체 내 반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 균이라든지 어떤 감염에 의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생체 반응을 염증의 반응으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의학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잘 분해되지 않고 소장 내로 내려가서 자가 면역 반응이나 점막 내부의 손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염증이죠. 그러면 이 이명의 원인 중에 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특히 저위상증이 염증의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저위상증이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원장님 그 식사할 때 밥 몇 번 씹으세요? 한 6번에서 7번? 6번, 7번 많이 씹으시는 거예요. 그죠? 20번은 씹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지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게 씹고 덩어리 음식을 위장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위장 점막에서 위산과 펩신이 샤워하듯이 쫙 분사가 되거든요. 그 분사되는 양이 한 끼에 800cc에서 1000cc 정도 된다는 거예요. 페트병 한 병 정도의 강산과 펩신이 쫙 분사가 되면 우리가 대충 씹어서 넘긴 덩어리 음식이 녹고 분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위산과 펩신이 적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대충 씹어서 삼켜도 죽의 상태로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이 위산과 펩신의 분비가 적은 사람은 이 덩어리가 진 상태로 내려간다는 거죠. 소장으로. 요 위장 내에서는 위산이 있기 때문에 산성이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순간 담낭에서 담즙이 나오기 때문에 소장은 중성으로 바뀌어요. 위장은 산성, 소장은 중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의 입자가 소장에 머무는 동안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부패가 일어나는 거죠. 저위산적인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위를 지나서 이제 소장 대장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위장에서 산이 적게 나오는 거, 그래서 분해가 잘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이 덜 분해되고 소장으로 내려가서 소장 내의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소장 내에 나쁜 균들이 많이 사는 거, 요걸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고, 그런 균이 많이 사는 상황 때문에 장 점막이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장 점막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이 크게 2가지예요. 영양분을 잘 흡수하는 거. 2번째는 이 장을 통과하는 외부 물질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거. 2가지를 잘 못하는 거죠. 흡수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는 거. 장 점막의 보호벽이 깨어졌다는 거를 우리가 장누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피부는 우리가 두꺼워요. 표피도 있고 진피도 있고 피하 지방도 있고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데 장점막은 한 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수많은 양의 음식이 통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막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그걸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저위산증을 그러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팁을 준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우리 책에 있죠. 저위산증이라면 입에서 20번 이상 씹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제가 20분 씹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김밥 한 줄을 사서 한 20번에서 25번을 씹었어요. 그러니까 김밥 한 줄을 먹는데 한 25분인가 30분 걸렸습니다. 근데 그거 다 못 먹고 한 3분의 2 정도 먹으니까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지를 못했어요. 그게 참 기억이 납니다. 원래는 2줄 먹는데. 포만감이 드니까.
그죠? 그게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신체 내에서는 이 포만감의 신호가 내려가기에는 한 20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니 포만감이 들 때까지 음식을 적게 먹는다면 포만감이 빨리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위산의 분비가 적으신 분들은 대부분 치매 분비도 적어요. 전반적으로 점막의 분비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습관이 식사를 하면서 물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 넘어가니까 물을 대부분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식사 전후에 물을 많이 드시면 내 위산이 부족한데 걔가 희석이 되거든요. 그럼 또 소화 기능이 더 떨어지니까 반드시 식사 전 30분, 식후 1시간 동안 물을 안 드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막이 약하신 분들은 그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면 밀가루가 쫄깃쫄깃하잖아요. 그 글루텐 성분이 장점막을 이렇게 덮어서 표면에서 염증 반응을 더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찰기가 있는 밀가루 음식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듯이 보면 효과적인 것은 내가 하는 습관들 중에 어떤 습관이 제일 잘못된 것인가를 알고 나쁜 습관을 하나 고치는 것이 이것저것 좋은 걸 찾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렇죠. 저희 환자분들 딱 이렇게 뭔가 말씀드리면 그럼 내가 뭘 먹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자 우리 나쁜 것부터 하지 맙시다. 이거는 돈도 들지 않아요. 뭘 새로 사거나 준비할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쁜 거 안 하는 것이 좋은 거 10가지 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네, 맞습니다. 이명이라 하는 증상으로만 딱 집중해서 보면 일시적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오랜 기간 동안의 증상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몸의 상태가 오랜 기간 동안 습관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습관을 바꾼다 하는 것은 거쳐가야 될 힘든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과정을 잘 넘겨야지만 좀 더 정상으로부터 호전이 될 가능성이 한 발자국 더 그렇죠. 다가갈 네, 수 있다. 네. 오늘은 염증성 이명은 저위산증에서 시작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이야기 하다 보니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또 한 번 더 각성하게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웃집 닥터 이희창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